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홍콩 네티즌 한국 영화가 홍콩 영화를 뛰어넘은 게 놀랍다란 제목의 레딧 게시글을 살펴보고 이 게시글에 달린 홍콩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홍콩 영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였지만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1997년 반환되면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1997년에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홍콩 영화가 잘 나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무협 누아르 전성시대를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홍콩 영화는 소재 부족과 창의성 부족으로 1990년대 중반 이미 몰락을 했었고 우연히 그 시기가 중국 반환과 겹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김용 작가의 의천도령기, 녹정기, 천룡팔부, 신조협료, 소강호, 사조영웅전 등 한 작가의 작품만 우려먹다가 지금의 할리우드가 히어로들을 우려먹다 흥행참패를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홍콩 영화가 전성기 때는 딱 비디오 대여의 전성시대에 맞물렸고 수많은 홍콩 무협 느와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그 아류작들이 정말 형편없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장르가 인기를 끌면 그 비슷한 장르를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급조해서 찍어냈고 그 반복되는 내용 반복과 액션들이 관객과 시청자들을 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흡수되면서 중국에서도 홍콩 영화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무협을 정말 질리도록 찍어내며 21세기에 매년 똑같은 소재의 의천도령기를 연도별로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홍콩인들은 엉뚱한 데서 홍콩 영화의 몰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고전으로 불리던 많은 영화를 만들었던 홍콩을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것이 놀라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오삼, 주윤발, 이현걸, 원하평, 임영동, 왕가희 등은 오늘날 영화들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일부는 할리우드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토종 콘텐츠는 더 이상 한국 작품처럼 주류가 아니에요. 왜 홍콩 영화는 국제적인 메인스트림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중국 본토로 시장이 옮겨가서 그런 걸까요? 실제 주성치 같은 인재들이 본토로 이동했어요. 견자단의 연문 같은 홍콩 영화도 있지만 그건 예외예요. 두기봉 영화같이 질 좋은 홍콩 영화도 한국 영화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홍콩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자금 지원과 자유를 주잖아. 반면 홍콩 정부는 자금 삭감과 자유를 억압해. 난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데 쇠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 놀랄 일이 아니야.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본토 시장에만 신경 쓰니 쇠퇴가 당연하지. 아직도 괜찮은 경찰 영화는 많아. 하지만 예전 위대한 작품에 근접하는 영화는 안 나오는 거지. 거물급 스타들은 돈 때문에 중국으로 갔고 거기에 사스 예전 사태 이후에는 제작비 조달이 더 어려워졌어. 중국은 홍콩 스타 중국 자금으로 공동 작업을 강요하고 있잖아. 거대한 자금 때문에 서서히 홍콩 시장을 장악해갔고 어떤 작품을 만들지까지 결정하고 있어. 언급된 배우들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식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일부는 검열당하고 있어.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까지도 그 영향이 엄청나. 결국 돈 때문이지. 왜 홍콩은 다른 곳에서 투자를 못 받는 거야?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는 협력할 수도 있잖아. 중국이 가장 수익이 많은 시장이야. 그리고 홍콩 오리지널이 가장 성공적이잖아. 다른 외국 프로듀서와의 작품은 그렇게 성공한 것이 없어. 내 요점은 중국은 같은 전략을 세계를 장악하려는 다른 분야에서도 쓰고 있다는 거지. 지나친 상업화와 검열이 창의성을 죽인 거지. 홍콩 영화는 우텐클랜에 영향을 미쳤어. 그리고 쇼 브라더스도 여전히 최고의 무술 영화 제작사 중 하나야. 그들이 전반적으로 홍콩 문화에 많은 영감을 준 거지. 한국 영화가 홍콩과 같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많은 서구 영화와 비슷한 정도지.
왜냐하면 홍콩은 돈이나 쥐가 많은 것 빼고는 흥미로운 문화가 원래 없었어. 그리고 왕가인은 이미 홍콩 문화의 대부분을 다 다뤘어. 반면 한국과 일본의 영화 제작자들은 철학, 존재, 의미 등을 탐구하고 있어. 어떤 홍콩 영화 제작자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홍콩 음악도 그래. 중국 본토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현재 많은 세계 소비자들은 불행히도 중국과 관련된 제품을 보이콧하잖아. 스포츠에서도 비슷해. 많은 중국 운동선수들은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처럼 환영받지도 못해. 정말 비극적이지. 맞아, 불행히도 요즘 중국의 어떤 것에도 오명이 붙어. 일본 홍콩 영화는 좋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내 생각에 한국 영화의 인기는 서양에서 K-팝의 인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맥도날드에서 BTS 해피밀을 판매할 정도로 K-팝이 인기가 많아. 이런 인기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야. K-팝의 인기가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니. 한국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상은 그 나라의 경제와 동시에 일어난 거야. 홍콩 영화도 70년대에서 90년대가 전성기였어. 올해 국제적인 영향력이 몰락하는 것을 보는 건 좀 슬프지만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야. 인기 있는 한국 영화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한국 영화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일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심스러워. 글쎄, 이미 그들은 동등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봐도 BTS나 넷플릭스 쇼인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10대들은 없을 거야. 한국은 국제적인 홍보에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어. 반면 홍콩은 본토에 흡수당해 버린 거지. 본토의 자금 지원은 엄청나지만 그의 수반에서 제한 검열을 따라야 하고 창의력이 제한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 홍콩 영화들은 배우들이 비슷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어. 국제적 관객들에게는 전혀 관심은 못 끌게 되어 버린 거야. 놀랄 일도 아니야. 세계 시장과 발전 대신에 중국 시장을 선택했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야.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사람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고통을 겪는 거지. 한국 영화가 흥한 건 넷플릭스의 힘 아닌가? 홍콩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잖아. 좋은 영화도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 아마도 한국 연예 산업이 언론의 입맛에 더 맞나 봐. 좌파 진보적이잖아. 한국 드라마가 더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법을 알아낸 거야. 지금은 시리즈가 인기잖아. 내 친구는 왕가의 작품을 좋아하고 난 주성치를 좋아해. 한국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엄청난 기대감과 오징어 게임 때문이야. 하지만 난 오징어 게임 1분도 안 봤어. 난 몇 분 동안 봤는데 배틀로얄의 분위기를 떨칠 수가 없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완전 빠지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것을 좋아하더라고. 정작 드라마의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 또 많은 사람들은 한국 음악에도 빠져 있더라고. 하지만 난 홍콩 락밴드를 계속 찾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 내 생각에 K-팝은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홍콩 음악을 접하면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냥 한국 영화가 더 잘 만들어서 그런 거야. 한국 영화는 2000년대를 돌아봐도 올드보이 같은 영화가 있었어. 하지만 그 당시에 홍콩 영화가 더 알려져 있던 것뿐이고. 한국 영화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홍콩은 그러지 못했어. 우리는 750만의 인구지만 한국은 5100만의 인구야. 규모 면에서 보면 한국은 더 성장하게 될 거야. 하지만 홍콩 대중문화는 한국 영화와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어. 90년대에 한국 사람들은 많은 홍콩 스타를 기억할 거야. 아마 일본은 금지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홍콩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에서도 팬들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이상의 팬들은 있을 거야. 하지만 재능 측면이나 자금 측면에서 홍콩 산업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
한국인들은 한국 관객들을 위해 점점 좋은 영화를 만들어냈고 결국 성공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 반면 홍콩은 인재들이나 투자금이 다 본토에 집중되어서 몰락했어. 홍콩 영화인들은 홍콩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아 어떻게 자기 지역에서도 성공 못하는데 국제적으로 성공하겠어. 내 생각에 한류는 주로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해. 물론 장점도 있긴 하지. 요리도 훌륭하고 태국 정부도 같은 조치로 해외에 있는 태국 식당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난 요즘 영화나 오래된 홍콩 영화 모두 좋아해. 하지만 영화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못 느끼겠어. 긴장감 같은 것이 없더라고. 반면에 한국은 회색지대랄까 모호함이 있어. 홍콩 사람들은 선악이 확실한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맞아, 홍콩은 그런 점이 있지. 반면에 일본은 또 어둡고 한국은 너무 어둡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 그리고 홍콩의 예술 역사는 꽤 깊은데 본토 관객들의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의 맛이 사라져 버렸어. 일본 영화는 몇 명의 감독을 제외하고는 정말 끔찍해. 드라마나 애니는 괜찮은 게 많은데 영화는 진짜 형편없어. 한국이 딱 너무 어둡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밸런스를 이루지. 일본식 유머도 미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해. 주성치 영화는 해외 팬들도 있는데 일본 코미디는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 한국 정부가 해외 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영화나 K-팝에 지원하잖아. 주요 전략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홍콩 영화는 처음에 제한된 예산에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 하지만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영화 제작비만 높아지고 제작 기술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지. 전체적으로 한국 국력의 상승과 관련이 있어. 많은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지만 결국 유튜브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았어. 스트리밍 서비스 접근 장벽이 낮아진 거야. 한국 연예 산업은 인터넷 시대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반면 홍콩은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경쟁도 없어서 뒤처진 거야. 매번 똑같은 드라마라서 재미가 없어. 영화도 마찬가지야. 진입 장벽과 기술이 핵심이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디나 들어가 있잖아. 영화 산업은 특정 스타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해. 홍콩 영화의 부흥은 도시로 몰려든 자본과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어. 홍콩 경제가 좋아지면서 동남아를 넘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몇십 년간 전성기를 달린 거지. 그러나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콩의 자금과 재능은 본토로 흘러들어갔어. 검열은 단지 이미 만들어진 관에 못질 정도 한 거야. 맞아, 중국으로 인재 유출이 심했지. 또 검열은 점점 강화되고. 근데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들이 홍콩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요즘은 인재들이 중국에서도 탈출한다고 하던데. 중국과 홍콩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쓰레기야. 면도날처럼 얇은 줄거리, 시시한 농담, 1차원적인 캐릭터, 배우들은 자신들이 스타라는 자만심, 주성치나 성령의 역겨운 짓거리를 봐봐. 예전에 왕가이의 중경상님 같은 작품은 요즘 나오는 쿵푸 똥 같은 것들에 비해 정말 아름다워. 정말 스타들에 대한 부분은 동감이야. 홍콩 스타들은 대부분 할리우드에나 진출하려고 하는데 결과도 안 좋아. 반면 한국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스타가 아니라 영화, 음악, 버라이티 쇼 같은 것들을 수출해. 홍콩 스타가 나온 괜찮은 할리우드 영화도 있긴 하지. 근데 그들이 홍콩에서 계속 있었다면 더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을지도 몰라. 왕가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고 오스카상을 수상도 했지. 하지만 그도 할리우드에서 주류는 아니었어. 아마 그럴 거야. 할리우드도 홍콩의 대중 영합주의보다 나은 건 아니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솔직히 과거 90년대 홍콩 무협 느와르를 보며 설레었던 감성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은 10년 남짓 반짝이는 컨텐츠였지만 우리 K 컨텐츠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2025년까지 30년이 훌쩍 넘는 기간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K 컨텐츠가 더 많이 나와서 전 세계를 즐겁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